대박의 기쁨과 쪽박의 슬픔이 공존하고 순간의 선택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곳. 또한 인간의 승부사 기질을 유혹하는 묘한 마력을 갖고 있는 곳. 눈부시게 화려한 시설과 그것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조명들, 그리고 오감을 자극하는 음향과 현란한 분위기. 불야성의 도시를 지배하는 이곳은 바로 카지노다. 작은 집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카자에서 유래한 카지노. 룰렛이나 슬롯 머신 등의 기기를 이용해 돈을 벌고 게임을 하는 장소인 카지노의 원조는 르네상스 시대 귀족들이 소유하던 사교 오락장이었다. 그곳에서 귀족들은 댄스나 당구, 도박 같은 실내 게임을 주로 즐기곤 했다. 초창기 카지노는 귀족들의 놀이터였지만 오늘날 카지노는 대박 한탕 1억 천금을 꿈꾸는 어른들의 놀이터다. 2003년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에서 세계 최고 액수의 잭팟이 터졌다. 당첨 금액은 우리 돈 약 452억 원. 이런 초대형 잭팟이 나올 확률은 극히 낮다. 200만 또는 400만 분의 1 이하로 로또 복권의 1등 당첨 확률인 815만 분의 1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다. 그러나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인 12,121분의 1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카지노 잭팟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대박이라는 환상을 쫓는다. 덕분에 카지노 산업은 날로 성장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세계 카지노 순위를 나타낸 그래프에서 1, 2, 3위를 차지한 곳은 어디일까? 3위는 7조 원을 기록한 싱가포르, 2위는 10조 원을 기록한 라스베이거스, 1위는 50조 원을 기록한 중국의 특별행정구 마카오다. 카지노 하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라스베이거스가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 세계 최대 카지노 도시는 마카오다. 여의도 면적 3.5배 크기에 40개 이상의 카지노가 성업 중인 곳. 오늘날 동양의 라스베이거스이자 아시아 최대 유흥도시로 통하는 마카오 경제의 99%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카지노다. 마카오 내 카지노 시장은 크게 6그룹이 지배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그룹이 S홀딩스다. 마카오 최초의 카지노 호텔인 리스보아를 소유한 S홀딩스. 이 그룹의 최대 주주는 누구일까? 마카오 카지노의 사한 역사이자 전설인 스탠리 호다. 아시아 카지노의 메카 마카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을 처음 맞이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검은색 택시다. 복을 의미하는 붉은색을 좋아하는 마카오인들은 왜 검은색 택시로 손님을 맞을까? 마카오의 카지노 대부 스탠리 호가 행운을 의미하는 붉은색 택시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꾸자고 건의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다. 돈을 잃고 가라. 그래서 복 대신 불운을 상징하는 검은색 택시가 마카오 거리를 활보하게 됐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설이다. 그럼에도 마카오에서 스탠리 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케 한다. 1921년생으로 올해 나이 95세인 스탠리 호의 2010년 추정 재산은 약 2조 2천억 원. 그러나 마카오에서 40년간 카지노 산업을 독점하면서 모은 스탠리 호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다. 오늘날 아시아를 대표하는 카지노 제왕 스탠리 호는 어떻게 그 왕자에 오르게 됐을까? 중국 명문가 호통가의 자손으로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낸 스탠리 호. 하지만 13살 때 그의 아버지는 주식 폭락으로 파산한다. 그로 인해 아버지는 가족을 버렸고 2명의 형들은 자살했다.
이런 불운한 가정사 속에서도 스탠리 호는 자신의 힘으로 대학까지 진학한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 전쟁의 소용돌이를 피해 마카오로 이주한다. 이후 마카오에서 중국과의 사치품 교역으로 큰 돈을 번 그는 1943년 건설 회사를 차려 엄청난 부를 쌓는다. 그것을 바탕으로 1962년 마카오 카지노 독점 운영권을 따낸 스탠리 호는 기존 마카오 카지노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다. 그는 유럽식 인기 게임 룰렛과 블랙잭을 도입하고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마카오 최초로 카지노 호텔을 건설한다. 이름은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의 포르투갈식 발음으로 지었다. 그의 투자는 옳았다. 엘호텔 카지노의 성공으로 큰 돈을 모은 그는 마카오 카지노 산업의 토대를 닦았고 마카오 정부 세수의 반 이상을 책임졌다. 한때 그의 사업이 얼마나 번창했던지 세수가 남아돌자 마카오 정부는 시민들에게 1인당 약 100만 원의 현금 보너스를 지급하기도 했다고 한다. 점을 복이 많았던 스탠리 호. 그는 수려한 외모를 가져서인지 여복도 있었다. 4명의 아내를 얻었고 그 사이에 17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자식들 가운데 사업 수완을 가장 인정받은 이는 로렌스 호다. 2009년 스탠리 호가 쓰러진 이후 경영 일선에 나선 그는 그의 시티 오브 드림즈를 개장했으며 2015년에는 약 3조 6,350억 원을 투자해 스튜디오 세트를 개장했다. 부인과 자녀가 많다 보니 재산 분쟁도 종종 발생했는데 자녀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원칙인 스탠리 호는 아주 간단하게 자녀 간 싸움을 종식시켰다. 바로 다신 싸우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더 주는 방식이었다. 한편 스탠리 호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풍수지리 신봉자다. 그는 자신이 세운 카지노 호텔들의 풍수지리를 적용했는데 엘호텔의 경우 호텔 중간에 우뚝 서 있는 원통 모양의 건물은 3장을, 객실 창문은 고기 잡는 그물을 형상화했다. 이는 3장에 갇혀 몸부림치다 깃털이 다 빠진 새나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고객들이 모두 돈을 잃고 가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돔과 연꽃 모양으로 형상화된 그의 또 다른 호텔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무덤을 형상화하는 돔은 플레이어들이 돈을 잃으라는 뜻이며 연꽃은 카지노 호텔의 부귀 영화를 의미한다고 한다. 풍수지리를 믿는 그의 신념이 통했던 것일까? 그는 약 40년간 마카오 카지노 산업을 독점하며 엄청난 부를 쌓는다. 그러나 2001년 8월 마카오 행정부가 카지노 사업의 재도약을 위해 개방을 선언하며 그의 독주에 제동이 걸린다. 당시 법령으로 독점 체제를 철폐한 마카오 정부는 공개 제안과 심사를 거쳐 2002년 스탠리 호 이외에 라스베이거스 자본인 W그룹과 S그룹 등 총 6개 업체에 새로운 카지노 면허를 내준다. 그 덕분인지 개방 이후 마카오엔 더 많은 관광객이 몰렸고 결국 마카오는 2007년 라스베이거스를 제치고 세계 제1의 카지노 도시가 된다. 곤돌라를 타고 건물 사이 수로를 따라 관광을 즐기는 사람들. 파란 하늘 아래 스트라이프 셔츠에 밀짚 모자를 쓴 곤돌리에가 불러주는 이탈리아 노래. 마치 베네치아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곳은 마카오의 한 카지노 호텔의 실내다. 에펠탑이 도심의 밤을 밝히는 이곳. 흡사 프랑스 파리의 거리 같지만 실은 파리를 테마로 한 마카오의 카지노 호텔이다. 과거 도박의 도시였던 마카오는 이처럼 서양 자본의 유입 이후 다양한 볼거리와 공연 등이 어우러진 종합 엔터테인먼트의 무대로 변모하고 있다.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카지노의 변신. 일찍이 그런 시도로 큰 성공을 거둔 도시가 바로 라스베이거스다. 온갖 네온 사인이 동이 틀 때까지 밤거리를 밝히는 도박과 유흥의 도시 라스베이거스.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거대한 환락의 도시가 생기게 된 것은 그 시작부터가 한판의 도박과 같은 것이었다. 스페인어로 잡초가 무성한 땅이라는 뜻을 가진 라스베이거스는 1920년대만 해도 황무지였다. 그러나 1930년대 미국 건설 역사상 최대 기술적 업적 중 하나로 꼽히는 후버댐 건설을 위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모여들면서 도시의 기틀을 마련한다. 때마침 네바다 정부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도박을 합법화하면서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카지노가 우죽순 생겨난다. 그리고 1940년대 뉴욕의 마피아 벅시 시걸이 카지노 호텔을 건설하면서 본격적인 도박과 환락의 도시의 길로 들어선다. 이후 1970년대까지 라스베이거스는 마피아 자본에 의해 크게 성장한다. 벅시 시걸이 라스베이거스의 마피아 자본의 물꼬를 텄다면 현대적인 테마 리조트를 세운 인물은 도박사이자 모텔 체인의 CEO였던 제이 사르노다. 그는 로마 시대 황제를 주제로 한 라스베이거스 최초의 테마 호텔 시저스 팰리스를 탄생시켰고 세상에서 가장 세련된 서커스에 둘러싸인 카지노 호텔 서커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전이 랜드가 어린이들의 놀이터라면 라스베이거스는 어른들의 핫플레이스로 통한다. 도박의 도시 라스베이거스가 복합 카지노 리조트 도시로 변신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은 W그룹의 스티브 윈이다. 1973년 라스베이거스의 골든 너겟 호텔을 인수하며 업계 최연소로 카지노 시장에 진출한 그는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 건축물로 선정된 바 있는 미라지, 해적쇼로 널리 알려진 트레저 아일랜드, 분수쇼가 인기인 벨라지오 등 초호화 카지노 호텔을 탄생시켰다. 그의 기발한 아이디어 덕분에 라스베이거스는 단순 도박장에서 쇼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명소로 거듭나게 된다. 카지노의 성지 라스베이거스의 발전에 기여한 이들 중에는 유명 엔터테이너들도 있다. 1950년대 샌즈 호텔은 카지노 고객 유치를 위해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선보인다. 당시 영화 배우 겸 가수로 인기 절정이었던 프랭크 시나트라를 호텔 공연 무대에 세운 것이다. 공연 조건은 한 주 공연에 오늘날 가치로 약 10억 원 출연료와 호텔 숙식 무료, 하루 카지노 게임비로 $3,000에 해당하는 칩, 카지노 주식의 7%를 제공받는 것이었다. 당시로선 파격적인 조건을 수락한 프랭크 시나트라는 약 13년간 카지노 호텔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고 그의 공연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들과 갬블러들이 라스베이거스를 찾았다. 오늘날 프랭크 시나트라는 라스베이거스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스토어로 만든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 공로 때문인지 1998년 5월 14일 시나트라가 사망했을 때 라스베이거스 상당수의 호텔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미로 10여 분가량 화려한 네온 사인을 소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7년 5월 1일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에서 전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세계의 결혼식이 거행된다. 신랑 신부는 과연 누구였을까? 바로 락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와 그의 연인 프리실라 보리우였다. 과거 라스베이거스에서 무명 시절을 보낸 엘비스 프레슬리는 1969년 7월부터 1976년 11월까지 라스베이거스의 여러 호텔에서 837회의 공연을 가졌고
전회 매진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렇게 그는 한때 라스베이거스의 가장 중요한 관광 상품이 되기도 했다. 사막의 신기루처럼 라스베이거스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대박에 대한 환상이 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현실로 만들어줄 것만 같은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조명들. 어쩌면 사람들은 그 현란함을 못 잊어 다시 라스베이거스를 찾는지도 모른다. 꿈과 희망, 환상이 가득 차있는 어른들만의 놀이터 카지노. 과연 세계에는 얼마나 많은 카지노가 있을까? 전 세계 130여 개 나라의 약 3,600여 카지노 업체가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 가운데는 세상에서 가장 핫하면서 비밀스럽고 고급스러운 카지노들도 있다.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의 대명사 중 하나로 불리우는 코스모폴리탄. 2010년에 개장한 이 카지노는 자체 신분증을 발급하는데 그 이유는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블랙리스트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현대적인 분위기보다는 고풍스러운 느낌이 나는 카지노. 이곳은 독일 바덴바덴에 위치한 바덴 카지노다. 1800년 초반에 영업을 시작한 매우 유서 깊은 카지노로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카지노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1960년 첫 영업을 시작한 영국 런던의 클레르몽, 영화 카지노 로얄의 배경으로 유명한 모나코의 카지노 몬테카를로 등 다양한 특징의 카지노들이 전 세계 갬블러들과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카지노들이 벌어들이는 총 수입은 얼마나 될까? 2015년 기준 전 세계 카지노 산업 규모는 약 203조 1,300억 원이었는데 이 거대한 시장을 이끄는 이들 중에 카지노의 꽃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딜러들이다. 카지노 영업 최일선에서 고객들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을 진행하는 카지노 딜러. 이들은 원활한 게임 진행을 위해 정확한 룰을 숙지하고 하우스 규정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카지노 딜러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자격 요건도 필요하다. 신장은 여자 160cm, 남자 170cm 이상이어야 하며 생명 다한증이 있으면 지원할 수 없고 시력은 교정 시력 기준 1.0 이상이어야 한다. 또 굳이 따지자면 오른손잡이가 유리하다. 게임을 진행하는 테이블의 도구들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두 오른손잡이용이기 때문이다. 왼손잡이일 경우엔 오른손을 능숙하게 쓸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하다. 카지노 딜러의 수입은 라스베이거스의 경우 호텔에서 지급하는 시급과 손님들이 주는 팁이다. 딜러가 되기 위해선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민권이나 영주권 소유자여야 하며 초보자는 딜러 스쿨에 들어가 약 3개월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카지노에는 여성 딜러들이 많은 편인데 여성 딜러의 원조로 꼽히는 사람은 19세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딜러 일을 시작한 엘레나 듀몽이다. 그녀는 특이하게도 고객들의 길을 꺾기 위해 코수염을 붙였다. 그런 그녀의 독특한 모습을 보기 위해 당시 미국 각지에서 많은 고객들이 카지노를 방문했다고 한다. 그녀가 인기를 얻자 미국 내 여러 카지노에도 여성 딜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당시 고객들은 여성 딜러에게 돈을 잃는 것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호탕한 웃음을 지으며 더 많은 베팅을 했다고 한다. 때문에 여성 딜러가 게임을 진행하는 테이블에 매출이 더 높게 나오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오늘날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일부 카지노에서는 플레저 핏이라는 것을 운영하는데 이곳의 딜러들은
비키니 복장으로 딜링을 한다. 플레저 핏은 일반 테이블보다 테이블 리미트가 높지만 남성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고 매출도 높다고 한다. 한편 카지노 업계에선 매년 딜링 경진 대회가 열리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럽 카지노 협회가 주최하는 유러피언 딜러 챔피언십이다. 2007년 3월 스페인에서 처음 개최된 이 대회는 현재 유럽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공신력 있고 중요한 이벤트로 자리 잡고 있다. 대회 참관 딜러들은 서비스 정신, 의사소통 능력, 지식, 빠른 판단력과 게임 컨트롤 능력 등을 포함해 미국식 룰렛과 블랙잭 게임의 딜링 스킬을 심사받는다. 사행성 조장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카지노. 그래서인지 로봇 딜러가 등장하는 오늘날에도 카지노 딜러는 여전히 미래 유망 직종으로 손꼽히고 있다. 벽시계, 창문, 거울 이 세 가지가 없는 곳이 있다. 바로 카지노다. 손님이 오랜 시간 머무르며 돈을 잃어줘야 수지가 맞는 장사 카지노. 그리고 1억 천금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배팅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화려함과 현란함으로 환상을 심어주는 세계 카지노 호텔들과 그것을 지배하는 큰 손들의 고도의 상술. 불야성과 유흥, 환락의 대명사 카지노의 불빛은 오늘 밤에도 꺼지지 않을 것이다.